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갓 입사했을 때 적응 잘 못하고 겉돌기만 하던 저를 도와준 과장님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의 아내분에게 저지른 실수죠. 마음의 짐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 기회를 빌어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아내는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입 시절 사소한 실수를 연발하던 저는 회사 내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혼나는 것밖에 없던 것 같아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자기 자리로 저를 호출하시더군요.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미간에 주름이 잡힌 채 화가 난 인상으로 저를 부르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으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쭈뼛대며 과장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데 과장님이 저에게 내민 건 유리병에 들은 비타민 음료수였습니다. 아껴놓은 건데 저를 준다고 하면서 긴장해서 뻣뻣해진 저를 풀어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이 사무실에 실수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고 깨져본 적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면서 저보고 잘하고 있으니까 혼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응원과 위로의 감동을 받아 다음날 누구보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과장님 자리에 전날 주셨던 비타민 음료를 한 상자 사서 과장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냥 돌아가도 됐는데 제가 드렸다는 메모를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포스트잇 한 장을 떼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를 적고 제 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 과장님의 아내분과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파티션 한가운데에 자석으로 붙어있는 한 장의 사진은 저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굵게 말아 귀 밑까지 오는 젓갈색 단발머리에 웃음 때문에 반쯤 감겨있지만 또렷이 빛나는 눈동자와 커다란 입. 그녀를 담은 사진 배경의 초록색 풀밭보다도 더 싱그러운 미소와 그 무엇보다도 제 시선이 향한 곳은 깊게 파인 분홍색 스웨터 사이로 보이는 계곡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둔 양손 때문인지 한층 더 크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음료수만 두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진에 정신이 팔려 과장님이 출근하셔서 저를 불러세울 때까지 눈치채지도 못하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내 자리에서 뭐 하냐? 라고 묻는 과장님의 말에 화들짝 놀라 어제 음료수의 보답이라고 아침에 사온 음료수를 직접 건네드리곤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하는 것은 분주히 일하는 척 하면서 과장님 자리 앞에 서서 아내분의 사진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았습니다. 청순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얼굴과는 상반되는 커다란 그 계곡을 음미했고 묘한 느낌이 들어 다시 과장님 아내의 얼굴로 시선을 옮기면 그녀의 사진 속 미소가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웃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어디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제 핸드폰으로 그녀의 사진을 찍어버렸습니다. 자기 전에도 과장님 아내의 사진을 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가 꿈속에까지 나오더군요. 그녀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얼마 뒤였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과장님과 가벼운 소주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쩍 깨지는 일도 없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그런 저를 칭찬해주러 부디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과장님 아내분 덕에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조금 말을 변형해서 이게 전부 다 신경 써주신 과장님 덕분이라고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의 아내 같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또 조금 바꿔서 과장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저의 그런 말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과장님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내성적인 성격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부가 아주 수준급이라며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저희 빈 소주잔을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마시려고 한 건데 저랑 술 마시는 게 대학에서 친한 후배와 술 마시는 기분이 든다면서 술 마시는 속도를 조금씩 올리시더라고요. 화장실을 다녀온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과장님은 걷는 모습이 이미 많이 취하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간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과장님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인가 살펴보려고 일어나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과장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과장님의 아내분이었습니다. 와이프라고 저장돼 있는 전화기를 보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저도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여서 꿈에 그리던 여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술집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었을까? 제가 여보세요 라고 대답한 말을 듣지 못하셨는지 과장님의 아내분은 대뜸 오늘 둘째 만들기로 한 날인 거 알지? 애기는 재웠으니까 잘 먹지도 못하는 술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와. 라고 하시고는 다짜고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를 만드는 날이란 이야기에 조금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자가 오늘 밤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사실 부부로서 당연한 일인데도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니 왠지 모르게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과장님을 찾으러 화장실에 가니 화장실 앞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제 기분을 북돋아 주시려고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마셨다니 어느덧 질투심은 사라지고 처음 저를 응원해주던 고마웠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장님을 부축하고 택시를 잡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다 꼬부라진 혀로 스펙도 인물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며 다 저에게 기대하고 있으니 그만큼 혼내는 거라며 절대 기죽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과장님을 부축해서 집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과장님이 나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활짝 여시더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과장님은 문 앞에 넉다운되었고 넘어진 과장님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저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의 동행을 예상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과장님을 마중 나온 그녀의 모습 때문이죠. 문득 아까 전화로 둘째 만드는 날이라고 예고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타인의 부부 생활까지 간섭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의 아내분은 오늘을 위해 과장님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나 봅니다. 손바닥만한 아니 훤히 보이는 검은색 망사로 된 얇은 옷 하나만을 걸친 채 사진에서 보던 핑크빛 청순한 입술은 온데간데 없이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채 짙은 화장까지 하고 과장님과의 이벤트를 준비했던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저를 보고는 어쩔 줄을 모른 채 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부축하며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그런 과장님의 아내분을 보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1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그 순간이 마치 멈춘 것만 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된 과장님의 아내는 몸을 숨겼고 저도 바닥에 쓰러진 과장님을 두고 도망치듯 집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과장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바짝 졸은 상태로 과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보고는 웃으며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요. 어제 일을 들키지 않은 건가 싶으면서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일하는 내내 계속 눈치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데 웬일인지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걸고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장님을 보니 더 헷갈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가는데 과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자판기 커피나 한잔 하자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먼저 저에게 건네준 커피를 너무 불편했던 나머지 입천장이
홀랑 까질 정도로 한 번에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과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어요.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 안 나신다는 과장님은 자기가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을 못 하셨고, 오히려 쭈뼛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본인이 저에게 무슨 실수를 했는지 걱정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셨는데 아무래도 아무 말도 전하지 않은 것 같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2달 전으로 시간이 흘렀고 전셋집을 탈출하시고 드디어 자가를 구하신 과장님 집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아내분은 저를 기억하시는지 저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짓궂게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만 봤습니다.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과장님이 우리 와이프 이쁘지라며 어스레를 떠셨고 그날의 일을 비밀로 간직한 우리들은 그 농담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어서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짧았던 단발머리가 어깨를 덮을 정도로 많이 길어 있었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젓갈색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했었죠. 그때 보여준 비밀스런 그날 밤의 짙은 화장은 없었지만 그녀에게 빠지게 만들었던 청순한 모습도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집들이 때 찍은 사진으로 제 핸드폰에는 그녀의 사진이 2장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날의 모습도 선명한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장님 몰래 아내분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이끌어주는 과장님에게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진으로나마 간직한 그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직장 선배님의 아내분의 사진을 보며 잠에 듭니다.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